셰프님, 민물 새우튀김인데요. 이렇게 작은 새우도 있어요? 맞아요. 이게 보통 요리에는 큰 새우를 많이 드시는데요. 예. 이제는 새뱅이라고 해요. 그래서 민물새우로 보통은 이제 매운탕이라든지 네. 이럴 때 조금씩 들어가는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요. 아, 보리새우랑 좀 비슷한가요? 약간 비슷해요. 오. 근데 바삭바삭하게 튀길 거예요, 오늘은. 맛있겠는데요. 네. 자, 일단은 이 작은 새우는요, 따로 손질할 게 별로 없어요. 네. 다만 조금 약간 불편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약간 그 수염 같은 것들만 네. 제거를 좀 해주시면은 좋은데요. 새우는 조그만데 수염이 정말 기네요. 네. 익으면은 또 굉장히 부드러워지니까 네. 뭐 그냥 약간 육안으로 보기 안 좋을 뿐이지 드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자, 그럼 머리하고 꼬리 안 따도 되고요. 네. 그냥. 자, 이 상태에서요, 넓은 볼 하나만 주시겠어요? 네. 자, 이 볼에 자, 일단 새우를 주르륵 넣고요. 요건 물에다 세척한 건가요? 네, 물에서 한번 세척해주면 좋고요. 네. 세척하실 때 약간 소금물에다가 한번 세척해주시면 더 좋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여기에 전분과 튀김가루를 넣어줄 건데요. 동량을 넣을 거예요. 자, 뭐 튀김가루 쓰는 건 알겠는데 전분을 네. 왜 넣는 거예요? 전분은 이게 열에 굉장히 강해요. 네. 그래서 전분과 튀김가루를 함께 넣게 되면은 좀 더 바삭한 게 더 오래 가고요. 잘 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오. 자, 그리고 이렇게 뭉쳐주시는 거. 그냥 이렇게 비벼주네요? 네, 뭐 물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. 굳이 오늘은. 네. 약간 건조한 반죽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. 네. 이렇게 섞어주면은 약간 수분이 올라와서 반죽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기에 뭐 나름의 좀 약간 좀 차이점을 두고 싶다 하시면은 네. 뭐 이게 후추라든지 약간 향신료들을 조금씩 섞어주는 것도 괜찮아요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 준비를 해놓고요. 자, 먼저 이렇게 튀기기 전에 네. 제가 또 하나 튀길 게 하나 더 있었어요. 어떤 뭐냐면 걸요? 라이스 페이퍼. 네, 이거 보통 이제 월남쌈 같은 거 드실 때 많이 드시잖아요. 요거는 그냥 물에 묻혀서 이렇게 부드러운 식감으로 먹는데. 맞아요. 그렇게도 드시는데 살짝 한번 튀겨서 드시면은 네. 오늘 이 민물새우를 이렇게 퍼먹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. 예. 그 민물새우를 살짝 위에다 얹어서 먹는 역할을 해줘요. 여기에요? 그렇죠. 자, 일단 해볼게요. 그러면. 네, 튀길 때는요. 네. 가위로 이게 너무 크잖아요. 그래서 가위로 잘라주는 거예요. 그래서 뭐 한 3장 정도만 하면 한 12개 정도의 네. 칩이 나오겠죠. 칩이요. 자, 불의 온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? 일단은 좀 너무 뜨거운 것보다는요. 한 170도 정도, 160에서 170 정도로 튀겨주시는 게 좋아요. 네. 자, 먼저 한 번에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. 좀 이렇게. 오! 우와. 자, 이렇게. 이야. 자, 좀 나눠서. 예? 한번 오그라들었다가 펴지네요. 그렇죠. 이래서 약간 이 위에다가 예. 제가 오늘 튀긴 것들을 올려서 좀 더 바삭바삭하게 즐길 거예요. 자, 마찬가지로. 진짜, 맛있겠다. 이거 그대로 먹어도 네. 생각보다 튼튼해요. 바삭바삭해요. 네, 그래서 이 요리 위에 그 보통 베트남 요리 같은 것들이 이 요리 위에 이제 조금씩 얹는 요리들이 많아요. 예. 이야. 자,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새로운데요, 되고요. 셰프님? 네. 자, 그리고 저희 또 새우도 한번 튀겨야 되잖아요. 네. 새우도 한번 튀겨볼까요? 이 상태 그대로 튀기나요? 그렇죠. 이 상태 그대로 튀기는데요. 새우는 2번 튀길 거예요. 네. 가루를 좀 털어내고 자,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냥 이렇게 풀어주듯이. 풀어주듯이. 너무 한 번에 많이 넣으시게 되면요 기름이 끓어올라요. 요거는 선생님 새우가 조금해서 어느 정도만 튀겨내면 될까요? 금방 익어요. 그래서 첫 번째로 튀기는 것들은 한 1분 정도 한번 튀겨주시고요. 네. 두 번째 튀길 때는 좀 더 강한 온도에서 좀 더 바삭하게 튀겨주시는 게 좋습니다. 맞아요.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. 탕수육 튀길 때도 2번 튀기는 게 맛있다고. 그렇죠. 그렇다고 너무 빨리 건지게 되면은 그 새우가 너무 수분이 덜 빠진 상태에서 올라오게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수분이 좀 빠진 상태에서 색깔이 너무 예쁜데요, 셰프님? 자, 지금 이게 왜 우리 새우 과자 있잖아요. 예. 흡사 그런 것과 맛이 좀 비슷해요. 저희가 많이 먹어봤죠, 그 과자는. 많이 먹어봤죠? 향이 너무 좋아요. 그 너무 먹음직스러운 크기예요, 셰프님. 지금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1차적으로 튀겼고요. 네. 두 번째 튀길 때는 190도까지 온도를 올려야 돼요. 자, 이 상태에서 지금 살짝 한번 열이 나오면서 네. 약간 수분이 빠지면 좀 더 바삭해져요. 그리고 한 번 더 튀겨야 되니까 자, 그 사이에 한 가지 요리를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
그 다음 요리는요, 가리비 버터구이인데요. 그렇죠. 사실 셰프님, 이 가리비는 왜 해산물 집에서 많이 구워 먹는 거 봤는데 정작 집에서는 조금 안 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, 요리를. 근데 요즘에 뭐 대형 마트라든지 네. 가까운 뭐 수산식물 시장을 가더라도 쉽게 네.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가리비가 굉장히 또 부드러운 맛이 좋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꼭 한 번쯤은 꼭 어디 나가서 먹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한번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이 같습니다. 가리비 안에 관자 정말 맛있잖아요. 진짜 정말 예술이죠. 네. 자, 그러면. 네. 일단은요, 관자는 손질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. 예. 지금 보시면은 이 가리비가 아직 살아있을 거예요. 이렇게. 오오오. 이렇게 지금, 오오오. 이거 봐요. 물었죠? 오, 대박. 이거 지금 다 살아있는 거예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조개류는 네. 좀 살아있는 걸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오. 너무 오래되거나 하면은 문제가 꼭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살아있는 것들 아니면 아예 얼려져 있는 것들 네. 이렇게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. 자, 먼저 이 가리비를 네. 자, 이렇게 냄비에 약간 세우듯이 넣어주면 더 좋아요. 이거 어떻게 손질해요? 그냥 손질은 지금 할 수 없어요. 지금 손질할 수 없고 나중에 익었을 때 이제 손질하면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. 사실 막막해요. 왜 굴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냥 이렇게 따가지고 네. 그렇게 조리하잖아요. 근데 이것도 따야 되는 줄 알았는데. 이게 사실 집에 사실 때는 물론 숙련되신 분들은 이것들을 그냥 바로 딸 수 있어요. 근데 집에서 하면은 꼭 손 다치고 그러거든요. 네. 그러지 마시고 다 익은 다음에 손질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 상태에서요? 이 상태에서 물하고 저희 청주를 좀 넣어줄게요. 네. 청주요? 네, 물은 많이 안 넣으셔도 되고요. 청주를 들어가면은 비릿한 향을 잡을 수 있어요. 아무래도 이게 조개류다 보니까 네. 비린내가 좀 나겠죠. 자, 그리고 물도 같이 좀 넣어주시고요. 네. 지금 막 입을 막 벌리고 난리 났어요. 오, 뜨거우니까 바로. 자, 이렇게 놓고 물은 많이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. 물을 꾹 잠길 정도로 안 넣으셔도 됩니다. 뚜껑은요, 쌤? 네, 뚜껑은 이제 덮어서 준비를 해주시는데요. 특히나 가리비는 이 열량은 굉장히 적은데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워넣어서 익히는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가지고 있는 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 더 잘 뱉어내라고 세워서 해주시면 좋습니다. 이렇게 몇 분 정도 하면 될까요? 정확히 한 3분에서 4분 정도 왜요? 해주시면 끓기 시작하면요 금방 스팀에 다 쪄져요. 끓기 시작한 다음에 한 3분 정도 바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더 오래 하면 너무 질겨지나요? 질겨지죠. 더군다나 한 번 더 볶아야 되기 때문에 네. 너무 오랫동안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. 자, 네. 가리비를 입을 벌리게 하는 동안 옆에 기름이 끓고 있어요. 네. 자, 이제 기름이 온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러면 저 마무리를 한번 한 해볼게요. 190도 정도. 네. 자, 이제 준비해 놓은 튀김을 두 번 다시 튀길 때는요. 네. 몇 분 정도 튀겨야 돼요? 몇 분? 튀김은요 한 1분 30초 정도만 튀겨주시면 되고요. 네. 무조건 오래 튀긴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. 네. 색이 좀 더 노릇노릇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, 그렇죠. 이제는. 네. 자, 이제 건져내 볼게요. 네. 야, 색깔이 더 났어요. 네, 이제 노릇노릇해졌죠, 더. 야. 이야, 향 장난 아니에요. 새우의 그 감칠맛 나는 향. 예. 야. 요렇게 해놓으면 그냥 간식거리 되겠네요. 그럼요. 이렇게 드셔도 좋으시고요. 네. 그리고 뭐 그냥 약간 식혀서 아이들 정말 과자처럼 네. 드셔도 좋아요. 자, 볼에 제가 튀겨놓은 재료를 다 넣을 거고요. 네. 넣어서 마지막으로 날치알을 좀 섞을 거예요. 날치알도 톡톡 네. 씹히는 게 맛이 좋죠. 날치알을 같이 넣고 네. 같이 버무려 놓는 거예요. 요렇게 날치알하고 새우를 좀 섞었는데요. 네. 요게 끝인가요? 아닙니다. 이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소스를 같이 좀 넣을 건데요. 네. 소스는 그냥 집에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자, 케찹이요. 집에 있죠. 케찹. 뭐 좀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할라피뇨예요. 할라피뇨 같이 좀 넣어주시고요. 네. 자, 섞어주시고 그리고 집에 이렇게 피자 같은 거 시켜 먹으면 남은 피클 있죠. 맞아요. 피클을 한 숟가락 정도 넣어주시는 거예요. 자, 이게 이제 소스예요. 네. 이대로 해서 같이 드셔도 좋으시고요. 케찹과 할라피뇨 네. 그리고 피클을 넣은 소스를 같이 넣어주세요. 근데요, 왜 여기 새우 있는 데다가 바로 안 부어요? 아, 이게 개인 취향껏 드시는 거기 때문에 네. 이렇게 놓으시고요. 눅눅해질 수 있으니까요. 그렇죠.
무슨 접시 같아요. 네, 하나 이렇게 되게 좀 먹기 편하게 이렇게 네. 잡아서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주시고요. 그 위에 저는 이 나초 치즈예요, 나초 치즈. 나초 치즈를 바닥에 조금만. 이거 맛있잖아요, 셰프님. 짭짤하면서 그쵸. 고소하기도 하고. 이게 또 새로운 또 술안주에 또 예. 우리가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는 거죠. 자, 자, 이렇게 놓고 준비해놓은 좀 약간 자연스럽게 막 그냥 위에다 올려주시는 거예요. 왜냐면 그 떨어진 걸 그냥 먹어도 되니까. 네. 뭔가 새로운 간식 같기도 해요. 그쵸? 그렇죠. 간식으로 드셔도 좋으시고요. 아니면 네. 그냥 가볍게 술안주 할 때 드셔도 좋으시고요. 제 친구들 놀러 왔을 때 해줘도 좋을 것 같고, 어린 친구들 왔을 때도 이렇게 그럼요. 해주면, 이거 케찹 소스 좋아하잖아요, 어린 친구들은. 아이들 먹기도 맵지 않고 해서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파슬리 가루를 이야. 이렇게 곁들여 나가시면은 드실 때는 이 케찹 소스를 살짝 곁들여서 드시면 더 좋겠죠. 바삭바삭하면 결정체 민물 새우튀김이 완성됐고요. 저희는 네. 이어서 가리비 버터구이 네, 완성시켜볼게요. 완성을 해볼게요. 자, 지금 가리비가 네. 아주 잘 익었어요. 입을 다 벌렸네요. 그쵸. 자, 근데 너무 또 익히게 되면은 예. 가리비가 좀 질겨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주시고요. 근데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, 이거 청주의 그 그쵸. 따뜻한 향이 나요. 청주의 그 향 때문에 비린내는 좀 적어지니까 자, 이렇게 딱 해주시고. 야 자, 여기 뭐 칼 같은 거 있으시면 칼로 하셔도 좋으시고요. 칼이 좀 위험하다 하시면 뭐 숟가락으로 하셔도 돼요. 예. 이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뚝. 오! 야, 알이 실하네요. 실하죠. 예? 이 정도는 먹어야 또 가리비 먹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. 진짜 깨끗한데요? 네, 뭐 사실 요즘에 수족관에서 기르는 것들은 예. 좀 아무래도 그 모래라든지 뻘을 좀 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야. 또 드시기에는 훨씬 더 좋을 거예요. 무엇보다 이 비린내가 안 나서 너무 좋아요. 네. 자, 물론 이 내장 부분도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. 네. 근데 이 부분에 약간 모래가 좀 씹히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. 맞아요. 이게.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제거를 하시고 색깔도 좀 드시는 게 검고요. 좋습니다. 네. 이 관자를 감싸고 있는 부분은 뭐예요? 이 관자를 감싸고 있는 이게 조직들은요. 네. 이게 살 같은 거라서 그냥 씹어서 드셔도 쫄깃쫄깃해서 좋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드셔도 좋지만 내장 부분은 뭐 그냥 드셔도 상관은 없지만 아무래도 모래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.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어차피 저희가 한 번 더 익힐 거기 때문에 네. 100% 익힌다기보다는 네. 조금 덜 익힌다. 한 70% 정도만 익혀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자, 그럼 요거를 네, 어떻게 이렇게 하면 준비를 될까요? 해놨고요. 저희는 오늘 대파와 함께 사용을 할 거예요. 대파와요. 자, 대파는 좀 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더 맛있어요. 그래서 왜요? 흰 부분이 달콤한 향이 강해요. 음. 흰 부분을 좀 많이 넣어주시고요. 파는 새끼손가락 정도 되는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. 좀 굵직굵직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네. 자,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. 자,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늘은 좀 편으로 썰어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으신데요. 네. 마늘도 너무 얇게 썰기보다는 좀 큰 마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. 약간 고기 구워 먹을 때랑 똑같은 약간 맞아요. 채소들이 들어가는 그 것 같아요.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. 네. 자, 이제는 요리를 해볼게요. 이제 벌써 구울 준비가 된 건가요? 네. 그럼. 팬에 넣어서 네. 녹여주고요. 버터가 들어가면 고소하고 맛있는데 이 관자랑 버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? 잘 어울리죠.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요. 네. 버터가 너무 타버리면은 그 관자의 그 맛을 다 죽일 수 지워버릴 있죠. 수 예, 있어요. 이게 쓴맛 나고 그냥 네, 탄맛 나면.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불이 이제 예열이 좀 됐으면 불을 좀 줄여주시고요. 네. 먼저 대파 그리고 마늘 함께 넣을게요. 대파하고 마늘 네. 함께 넣을게요. 다 넣을까요, 이거? 네, 대파 다 넣어주세요. 마늘도 함께 넣을 거고요. 네. 네. 자, 그리고 저는 여기 약간 매콤한 맛을 낼 수 있는 네. 페퍼론치노 또는 그 베트남 고추 네.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. 일단 대파하고 마늘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추도 들어가고 네. 약간 느끼하진 않겠네요, 향도. 그렇죠. 또 이 대파를요, 요즘에 대파 이 구이가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대파를 천천히 다 익을 정도로. 근데 대파가 안 익으면은 약간 매워요. 네. 그래서 대파 익을 정도로 천천히
구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저도 고기 구워 먹을 때 대파를 항상 옆에 통으로 구워서 좋죠. 먹거든요. 굉장히 너무 안에는 부들부들해요. 또 맞아요. 그러면. 다른 거는 중요한 게 없는데 어려운 게 없는데요. 이 관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 번에 같이 넣고 볶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만 네. 조금 잘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텀을 둬서. 네. 자, 그리고 여기 저는 약간의 소금만 조금 첨가할게요. 네. 왜냐면은 그래도 대파나 이런 것들도 조금 간이 살짝의 돼야 간이. 좋으니까. 집에서 하실 때요, 버터 자체를 약간 그 가염 버터라는 게 있어요. 예. 약간 짭조름한 맛이 있는데 그런 버터를 사용해 주시면은 굳이 또 소금을 안 넣어도 됩니다. 자, 이제 마늘도 한 절반 이상 정도 익은 것 같아요. 대파도 좀 익었고. 네. 그러면 저희 준비해 놓은 가리비 간자를 넣고 익혀보도록 할게요. 이 관자를 넣고 익힐 때 주의할 점은 어떻게 될까요? 일단 너무 오래 하지 않는다는 거. 몇 분 정도 하면 될까요? 이 정도 양이면요? 이 정도 양이면요, 한 2, 3분 안에 끝냈으면 좋겠어요. 이때부터는 불을 좀 세게 놓을 거예요. 네. 이야, 사실 이 관자는 다른 양념을 찍어 먹거나 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었었거든요, 저는. 그렇죠. 근데 이렇게 관자를 그냥 관자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그렇죠. 또 이게 그래서 굉장히 좀 매력적일 수도 있고 또 좋은 날이라든지 네. 뭔가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될 때 예. 이럴 때는 이런 메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한 2, 3분 정확히 시간을 지켜줘야겠죠? 네, 너무 오래 하시면은 질겨집니다. 이 대파하고 마늘에 그다음에 버터랑 이렇게 나온 이 기름이 착 네. 스며들면 맛있을 것 같은데요? 지금 훌륭합니다. 자, 이제 요리가 완성이 됐는데요. 마지막에 후추만 약간만 넣어주세요. 네. 후추를 살짝 약간만. 넣고 마지막에 자, 이제 완성됐습니다. 자. 한번 담아볼게요. 버릴 게 없네요, 셰프님. 예? 너무 훌륭하죠? 아, 이 관자가 그냥, 아우. 사실 뭐 어디 가서 먹으면은 관자 이거 눈치 보면서 먹어야 돼요. 두 조각 나오고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. 맞아. 오늘은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먹읍시다. 오늘 이렇게 우리 여기 앞에 스태프분들하고 다 하나씩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? 그래서 오늘 많이 했어요. 야. 근데 또 관자도 관자 나름의 매력이 있지만 예? 이 대파가 또 같이 드시면은 예. 되게 또 매력이 있어요. 대파 그렇겠죠. 달달한 대파를 같이 드셔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근데 무엇보다 셰프님, 비린내가 안 나죠. 이 마늘과 또 대파에서도 충분히 향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. 네. 그리고 또 청주에 익혀놓은 거니까 아무래도 또 다른 방식보다는 좀 비린내가 좀 덜하겠죠? 이야, 향이 너무너무 좋은데요? 네. 자, 이렇게 쫄깃쫄깃 가리비 버터구이가 완성됐습니다! 우후! 알아두면 맛이 2배!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? 바삭한 민물새우 튀김, 더 고소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. 먼저 민물새우와 튀김가루, 전분을 고루 섞어줍니다. 그런 다음 예열된 기름에 2차례 튀겨주는 게 키포인트. 이렇게 하면 수분이 적당히 빠져 바삭함과 고소함이 2배로 업업. 한 입 두 입 자꾸만 손이 가는 고소한 맛. 민물새우 튀김으로 가족들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. 아, 그렇구나.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.